네, 반갑습니다. 퀀트 프로입니다. 제가 1월 CPI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죠. 7.5% 상승, 또 전월보다 0.6% 상승하면서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1982년 2월 이후 정확히 40년 만에 최대폭 물가 상승인데요. 때문에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좀 거세지면서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입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거세졌죠.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3대 지수 중에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중점적으로 밤새 좀 살펴봤어요. 지켜봤는데 이제 CPI 발표와 함께 장 초반 이제 1.9% 하락 출발한 뒤에 그래도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전부 만회하는 듯 했는데,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죠. 네, 그분이 7월 전까지 또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죠.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급락세로 좀 돌아섰고 그대로 급락한 채로 마무리가 또 되었는데, 이 같은 연준의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해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돌파를 했고, 그러면서 당연히 성장주에도 부담을 줬죠. 그래서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알파벳의 하락이 이어서 반도체주들도 대체로 크고 작은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면 당분간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그럼에도 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이제 디즈니죠. 디즈니가 3.4% 이상,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3.4% 상승하면서 결국 실적의 힘은 외부적 요인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죠. 때문에 또 제가 실적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르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하기 어려움이 따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좀 이런 답답한 시장 얘기 짧게 끝내고 오늘의 영상 주제죠. 최근 뭐 이런저런 호재나 악재가 뭐 종목별로 따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굉장히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고 있어요. 뭐 위메이드가 좀 엄청난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게임주 관련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제가 영상을 통해서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저 또한 관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관심 들어온다면 더 많이 분석을 해야겠죠. 영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드린 그러면 키워드가 두 개를 골라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보신 분들은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뭐 1초 만에 딱 한 번에 떠오르실 텐데, 바로 P2E와 NFT죠. 네, 너무 이제 조금 지겹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키워드 생각나실 텐데,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아직도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뭐 P2E, NFT 하면 뭐 주가에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막연하게 작년처럼 주가가 뭐 상승하는 거 아니냐, 또 비트코인 아니냐, 뭐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들었는데 뭐 비트코인 아니냐라는 이런 말은 사실 조금 좋지 않아요. 표현 자체가. 왜냐면 뭐 우리 반창고 중에 한 브랜드 제품이 이제 데일밴드라는 제품이 있죠. 근데 지금 반창고의 대명사처럼 부르고 있죠. 데일밴드 어딨냐, 데일밴드 붙여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코인 자체를 그냥 비트코인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고 그냥 마냥 어렵다고 조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P2E는 쉽게 일단 플레이 투 언의 약자죠. 네, 영문 의미 그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개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게 되고요. 게임을 해서 획득한 재화, 게임을 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재화는 게임 속 게임 머니인데요. 뭐 메이플 스토리를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뭐 매소라고 이제 안에서는 그 골드를 표현을 하죠. 근데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뭐 골드라고들 통용되기는 하는데, 또 게임을 통해서 이런 재화뿐만 아니라 아이템도 획득을 할 수 있죠. 뭐 무슨 칼을 획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모자를 획득한다든지 이런 장비들을 또 획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얻은 이제 재화나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을 해서 플레이어에게
소유권을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소유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유권이 이제 명확해진다는 게, 이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제가 이제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부분이 NFT 및 가상자산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이 되는 거고요. 기반이 이제 대부분인 것이고, 또 여기서 NFT도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 Non-Fungible Token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토큰을 또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그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거고, 또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자산 소유권을 좀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뿐만 아니라, 이게 불명확하다면 의미가 크게 없겠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될 텐데, 이러한 자산 소유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좀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예술품, 뭐 부동산, 네, 부동산까지도 이게 넓혀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술품, 부동산 되게 범위를 확장을 시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토큰화는 수단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NFT화 되어 있는 게임을 하면서 또 게임 내 재화 아이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화, 뭐 골드, 뭐 매소 이런 거 아이템 등을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고, 또 이를 엔터와 또 결합을 해본다면 게임 내에서 얻은 이제 그 아이템들 있죠. 그 아이템을 활용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 뭐 멤버십 NFT를 얻어서 또 콘서트 우선 예매 기회까지 얻을 수도 있겠죠. 활용을 해본다면. 이거는 조금 예를 들어 본 거예요. 뭐 우선 예매 이런 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회를 얻고, 뭐 팬사인회도, 팬사인회 한번 가려면 정말 어렵죠. 그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BTS 우선 예매, 콘서트 우선 예매가 가능한 권리를 준다, 그런 토큰이 있다. 그럼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또 그를 위해서 얼마나,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게임을 하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틀을 조금 많이 벗어난 개념이구나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실 텐데, 뭐 기존까지는 그저 조금 일을 해서 재화를 좀 얻고, 뭐 그를 이용해서 뭐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자녀분들 뭐 학원도 보내고, 우리 뭐 외식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게임을 통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좀 창출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급격하게 좀 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무서운 개념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러한 생태계를 그렇기 때문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타파해야 될 문제점이 좀 너무나 많죠.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뭐 몇 가지 떠오르실 텐데, 일단 작년 말에 이제 P2E 게임의 대명사로 불리는 위메이드의 미르포죠. 이제 미르포에서 문제가 조금 생겼었어요. 재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화를 제가 뭐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뭐 매소, 뭐 다른 게임에서 골드 보통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에서는 재화를 흑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실 저도 뭐 미르포를 직접 플레이를 해본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 흑철이라는 재화를 복사하는 버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흑철 이제 10만 개는 미르포 전용 암호화폐인 이제 드레이코 토큰 한 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이를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위믹스 토큰이 있어요. 이 위믹스로 환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화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이런 버그, 복사 버그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위메이드에서는 빠르게 대처를 했고, 단순한 해프닝이다. 그러니까 이 흑철 말고 아이템 복사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끝났다. 그래서 빠른 대처를 했고 해프닝이었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또 이미 그때 당시에 일부 게이머들이 현금화를 이미 마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생태계 자체에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이건 주장이 아니고 맞죠. 당연히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를 가지고 계신 뭐 기존 투자자분들이나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처분을 하면서, 이 거래소 중에 하나죠. 국내 거래소 이제 빗썸에서 10% 이상 시세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이런 국내외 대형 게임사들이 최근에 이제 P2E 게임을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성장 동력으로 또 낙점한 상황에서 이제 관련 연구와 제도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진입만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이런 벽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냥 이런 거 그냥 돌아서 가려고만 하는 건데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연구와 제도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게 맞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맞고 지금 급하게 할 게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 뭐 무려 6개월 사이에 이제 5천억 원이라는 돈을 벌여들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있죠. 이게 지금 P2E 버전을 두고 카카오 게임즈 조계현 대표가 이제 엑시 인피니티와 미르4의 흥행 성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개선 사항을 좀 얹어서 완벽성을 가하겠다라고 조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는 단계고, 뭐 고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약간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좀 말하기 어렵다고 하고 확정될 시에 외부에 공표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또 오디는 카카오 게임즈 매출 중심에 있는 게임인 만큼 이거는 저 또한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완벽성을 갖춘 뒤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토큰, 그러니까 위믹스도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러한 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완전히 망가져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앞서 말씀드린 복사 등 버그가 일어나서 부정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수익을 창출해 버리게 된다면 시장 가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썸에서 10% 이상 하락이 나왔다고 했죠. 이렇게 시장 자체가 좀 왜곡될 수도 있고 가치가 하락해서 또 기존 코인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거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던 게이머들의 상실감은 또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10시간, 20시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짬을 내서 열심히 게임을 해서 그렇게 재화나 아이템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복사를 해서 이득을 얻었다, 위믹스로 그냥 바로 환전을 해버렸다, 이런 상실감은 그냥 바로 유저 이탈로 당연히 이어지게 되겠죠. 저 같아도 그냥 바로 그만두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 이건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외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개선해서 나오는 것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뭐 후발주자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지만 오히려 더 앞서 나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뭐 토끼와 거북이 너무 뻔한 얘기인데, 토끼와 거북이 같은 예를 들어도 그렇죠. 빨리 출발해도 앞서 나가다가 그렇게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개선의 노력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중을 기하겠다는 거고, 저도 이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제가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지겨울 만큼 좀 짚어드릴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종목이고 분야이고 섹터고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성장 가치가 엄청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가치보다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훨씬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짚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NFT나 P2E 같은 거 그냥 듣자마자 조금 듣기 싫죠.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뭔데 라는 생각 들었어요. 처음에 뭐 공부를 할 당시에.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처럼 좀 최대한 편안하게 또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좀 노력을 할 테니까요. 또 오늘 그렇게 해봤는데 또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추천주 관련해서 조금 잠깐 짚어드리고 갈 텐데, 좀 좋았던 부분이랑 아쉬웠던 부분 저는 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제 안국약품이 있었죠. 네, 이 부분 제가 7일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눌림목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날 실제로 바로 소폭 눌려주면서 진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이제 진입을 하시고, 또 그 다음날 바로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이 11,700원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까지 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또 수익 보셔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수익 나시는 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이 일을 하는 제 소소한 행복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또 좋기도 했는데, 하지만 대연의 경우에 좀 아쉬웠죠. 네, 차트 한번 보실 텐데, 안국약품 수익 드린 기쁨에 바로 또 조금 다음 순환 종목을 제가 빠르게 드렸는데,
또 게다가 같은 관점의 종목이었어요. 같은 또 시기와 타점, 이게 기술적으로도 비슷한 타점이었고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같은 관점으로 조금 드렸는데 다음날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2,450원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 전날에 나스닥이 좀 크게,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전날에 크게 오르면서 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조금 그날 시초가가 그냥 그대로 형성이 되면서 엄청나게 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조금 타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 유튜브의 한계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한계가 좀 아쉬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영상 업로드는 또 실시간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전날 미증시 상승으로 이제 눌리지 않을 것이 예상돼서 뭐 기존 1차 진입가보다 조금 더 높게 잡으시면 된다. 왜냐하면 미증시가 그 전날에 나스닥이 2% 이상 상승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눌리지 않고 출발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게 예상이 전 됐고, 근데 그러면 1차 진입가보다 조금 더 높게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빠르게 영상을 찍으면 뭐 할까요? 제가 뭐 8시 40분 50분 뭐 아니면 8시 이렇게 빨리 찍으셔도 출근 준비하시고 뭐 하시다 보면은 또 이거 빨리 확인하시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하지만 반대로 또 오늘은 시장이 하락 출발하면서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들 진입 가능하죠. 서플러스 글로벌 한번 볼 텐데, 네, 서플러스 글로벌 보시면 지금 1차 진입가 제가 4,450원 부근 말씀드렸었는데 딱 와줬죠. 정확하게 그 부근까지 4,450원 와주면서 지금 아마 영상 미리 보신 분들은 이미 진입하셨을 거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더 빠진다면 말씀드렸던 4,350억 원 50원 이제 부근까지, 50억 원이 아니죠. 네, 말이 꼬였네요. 2차 4,350원 부근에서도 또 2차 진입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단기적 관점이고 최근 시장 변동성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4,170원 부근에서는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손절을 잘하는, 시장 대응을 잘하는 것도 투자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하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짚어드릴 수 없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명심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 뭐 P2나 NFT처럼 궁금해하실 내용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꼭 알아가셔야 할 내용들 차곡차곡 꾹 눌러 담아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